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상위 1%의 공부 비밀. 네, 지금 시간은요, 공부에 대한 얘기,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 유아 엄마나 초등 저학년 엄마들, 초등기 엄마들까지는요, 내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뭐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내 아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년으로 또 진학할수록 이제 현실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을 봅시다. 우리 아이들도요, 한 명 한 명 다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래요. 공부하기 싫어는 하지만 다들 공부를 잘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공부 외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아이와 계속 갈등이 생기고 아이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뭔가가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부에 압력이 들어오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진도가 계속 나간다는 건 뭐예요? 배우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싫어지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뒤처지게 되고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 그 관계에서 잘못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점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할 게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공부가 힘들어지면서 5학년, 6학년만 돼도 아이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시험이라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초등 시기에 엄마들이 내 아이가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정말 청천벽력 아이의 상황을 알고 그때부터 뭔가 또 막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가 있어요. 교육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도 이때 시작해도 힘들겠다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은 더더군다나 공부를 이렇게 벼락치기로 하는 그런 공부 패턴이 아니에요. 평가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솔직히 뭐 불가능은 없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입식의 교육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져야 되는데 그게 놓쳐버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어릴 적, 이 초등 시기에 잘 훈련을 시켜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잘못해 놓게 되면은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지는 게 그럴 때 이제 사교육을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제대로 안 막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는 뭐로 해야 되냐? 바로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접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많은 학생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공부를 안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관계,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시기를요, 남이 다 해주는 그러한 패턴의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헤아려 주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하나같이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도성이 본인한테 있을 때 공부에는 능률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타인 주도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때랑 또 더 다르게 요즘에는 아쉬운 게 없잖아요. 막 이렇게 결핍, 뭔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풍족한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뭐가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데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이렇게 아이의 입장과 아이의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남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아이를 평가하고 거기 수준에 맞추려고 내 아이를 어거지로 아이를 막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그러니까 사교육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교육은 적절하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교육이 효과를 보는 건 아이가 진정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 사교육은 빛을 발하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기식에 남들 다 가니까 이런 남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진 사교육은요 정말 효과 없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는 점점 더 무시하고 학원에 의지해서 이렇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초등 시기엔 어때요? 시험이라는 걸 안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하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긴다? 중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아이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살펴서 아이가 정말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에게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괜찮아,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아이랑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엄마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오늘 학원 갔다 왔어? 뭐 이러한 식의 뭔가 아이에게 이러한 식의 대화가 거의 주고받아진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초등 시기에 아이와의 소통이에요.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고 계셔야만 이 아이가 단단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방법적인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에, 아이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성적은 자꾸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상황, 그런 정보, 도구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부모님이 그 옆에서 조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초등 시기에 이걸 안 하다가 그냥 사교육만 뺑뺑뺑 돌리다 보면은 아이들은요 공부를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그래서 공부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되겠어요? 공부라는 건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가면서 안다고 학원에서 했으니까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뭐예요?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다 공부를 이제 못하는 아이로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0.1%의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공부를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점 더 뭐예요? 학원을 우선시하고요. 학원의 의존도가 커요. 그거 자체는 이제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언제다? 바로 이 초등 저학년 시기, 그리고 초등 고학년 때 공부 습관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만 된다라는 거. 이때 그러면 올바른 공부 습관,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초등시기에 잘 했을 때 아이는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박찰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옆에서 끼고 공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믿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요, 주도성을 뺏겼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주도성을 아이한테 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점점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줘라.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이걸 먼저 마음속에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잘 새기시고 저랑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같이 가신다라면은 우리 아이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